그 이스라엘과 이제 가자지구 거기가 이제 전쟁을 며칠 동안 벌였죠. 전쟁을 벌이고 이제 휴전을 무조건 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전쟁이 발발됐지? 이스라엘이 나쁜 놈일까? 가자 지구가 나쁜 놈일까? 뭐 누가 더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가자 지구 하마스에서 먼저 포를 쐈어요. 미사일을 이제 쐈는데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1,050발을 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5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다 방어했어요. 1,030발을 방어했어요. 20발만 방어를 못하고 그 날라오는 미사일을 도시로 막 날라오잖아요. 그 미사일을 다 요격을 해서 다 이제 공중에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근데 그 기술을 아이언돔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자체 개발을 한 이제 무기 시스템이라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거 한다고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해가지고 뭐 하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성공률이 적중률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때 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랬었는데 1,050발 중에 1,030발을 방어를 했다니까 거의 뭐 완벽에 95%에 육박하는 굉장한 이제 적중률이 굉장한데요. 이스라엘 이런 기술력이 정말 놀랍다고 입이 쩍 벌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이 무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2010년도인가 이제 연평도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 아이언돔 시스템을 이제 우리도 구축하자라는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결론 내리기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직접 개발하는 길로 들어섰다는데 아직 뭐 개발은 다 안 된 것 같아. 한참 더 있어야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더 위험하죠, 그죠?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현재 그냥 막 맞대들어서 우리는 이제 잠재적이잖아. 언제 터질지 몰라. 북한은 또 이렇게 우리 38선 그쪽에 얼마나 많은 부대나 이제 얼마나 많은 무기를 배치했어요. 뭐 분당 3,000발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미사일을 쏠 수가 있을 만큼이나 많이 배치를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아이언돔 같은 그런 무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다면 그래 한 10,000발 받으면 그래도 그 중에 95% 이상은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 종교 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야. 이게 5월 13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거든요.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고 해서 순례를 해요.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 메카를 순례하게 되고 예루살렘에도 이슬람 성지가 있어요. 3대 성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아르메니아교인가 뭐 이런 데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거든요. 옛날 솔로몬 시대에 그 사원이었다는 다 무너지고 이제 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벽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성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바로 옆에 알아크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모스크가 사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모하마드가 이제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5월 13일부터 거기서 성지 참배가 있고 법회가 매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옆에 통곡의 벽 쪽에서 이제
연설을 한다고. 각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막 연설을 하는데 이거 옆에 바로 모스크가 옆에 있거든요. 모스크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이슬람 모스크 예배들은 마이크를 크게 켜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 그 마이크 크게 켜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좀 하라고. 우리 대통령 연설하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그 마이크를 안 끄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이크 선을 끊어버렸어. 야, 그러면 이제 라마단 기간인데 마이크 선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끼리, 종교인들끼리 서로 우격다짐 다툼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 하마스 하면 무슨 테러 단체 같은데 가자 지구의 정부예요. 그 나름 자치 정부죠. 가자 지구의 어떤 그 우리나라 뭐 국민의힘당 같은 이렇게 뭐 민주당 같은 그런 당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그걸 철회해라 했더니 사과하라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안 한다고 뻗팅기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로 쏘게 된 거죠. 먼저 하마스에서 먼저 쏜 거예요. 가자 지구에서 먼저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이제 다 방어를 했다니까 정말 놀랐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도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정밀 포격을 계속 했는데요. 야, 정말 이제 그 포격하는데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그 가자지구 사람들은 한 232명이 사망했다라고 그래요. 한 2,000명 가까이, 1,900명 정도 부상이 있고요. 뭐 그 정도 부상이 있고 죽었으면 그 미세한 부상, 신고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은 훨씬 더 크겠죠. 수천 명이 뭐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 타격을 했던 이스라엘도 한 10명, 12명 죽었다라고 그래요. 232명 대 10명.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정말 무기 체계라는 게 정말 그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너무 옛날 같으면 뭐 200명 죽으면 100명, 뭐 15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230명 대 10명. 그런데 어느 쪽이든 둘 다 피해가 크죠. 뭐 이스라엘 사람도 10명이 사람이 안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종교 간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서로의 상대의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 종교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조그만 전쟁, 뭐 작은 전쟁도 큰 전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이런 거 보면 종교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가? 야, 오히려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저래 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만들어 오는 독특한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 보면 참 이제 그런 거는 종교나 이렇게 철학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불교는 상대 종교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거죠. 자비라는 것들도 그러는 것이고요. 난 널 이해해, 난 널 알아, 난 널 존중해. 이것이 자비의 출발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보살도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그러할진데 착하게 살으라고 모든 종교가 그럴진데 그런데 이제 너무 심취를 하게 되면 내 것만 소중한 것이 돼서 상대랑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본래 그 국가가 이제 아니었고 한 2,500년 정도를 떠돌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삐딱선을 타가지고 좀 전쟁에 자꾸 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쪽 지역을 점령을 하고 서로 땅 따먹기 나눠 먹기를 했어요. 그때 또 그쪽 지역에 유지였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한 가문은 우리가 이렇게 그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중동 지역을 다 통일하겠다 하니까 영국 좀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영국은 도와준다 하고 또 프랑스랑은 또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중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그 가만 보면 중동에서는 이렇게 서구에서 너무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슬람인들은 굉장히 큰 피해자이죠.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 이게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땅 따먹게 해가지고 땅을 나누더라도 제대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자로 재듯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너 땅, 내 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종교가 서로 다르거나 같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다르거나 같은 사람이 찢어지거나 같은 나라에 이렇게 소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시리아 내전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지금 뭐 이렇게 터키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도 그 다 이제 땅 분할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일들이죠. 그 어쨌든 이번에 그 전쟁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우리 종교라는 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뭐랄까 이제 그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그만큼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공하기 어렵겠구나. 전쟁을 해봐야지. 해봐야 야 이거는 이제 상대가 안 되겠다라는 뭐 옆에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뭐 이란 이라크 많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사이가 좋지만 나머지는 사이가 그럭저럭 별로거든요. 그런데 야 이제 무기 체계가 워낙 뛰어나서 이제는 어렵겠구나.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세계에 큰 타격이 생겨요. 일단은 반도체를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지가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뭐 세계 70%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 만드는 거 이런 거,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세계에 큰 이제 경제에 큰 타격이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대만은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유로 대만이 전쟁이 나면 세계의 경제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거 하고 중동에서 이렇게 이란 이라크가 서로 싸우고 전쟁 나는 거하고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도 이제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있겠네요. 우리도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뭐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경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수준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대만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는 정말 뭐랄까 기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보호받아야 될 지역이야.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한 번씩 북한에서 이렇게 남침을 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안 돼요? 저는 그런 꿈도 꿨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는 꿈을 도망 다니는 꿈을 많이 꿨어요. 이렇게. 꿈은 반대래. 네. 아니, 제가 좀 유아틱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꿈을 몇 번 꾸고 그랬는데 불안하니까 그런 꿈 안 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북한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또 안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리석거나 능력이 무능하면 누가 한 방 쳐도 뭐 이렇게 그 맨날 피해만 입고 이렇게
남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피해만 입는데 사람이 능력이 짱짱하면 건들지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건들지 못하잖아요. 저는 부처님이란 빽이 요새처럼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든든한 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스님 하면서 쿡 찌르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지혜가 있고 마음이 탄탄하면 누가 날 무시해도 기분 안 나빠요. 아니, 자기가 약한 사람일수록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멘탈이 약하고 허약하고 뭔가 이제 컴플렉스가 심하고 마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일수록 무시당하면 진짜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있고 공부한 게 많고 교양이 높고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역량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받아도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 이제 가엾죠. 무시하는 사람이 가여운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다니. 이렇게 해서 암안심이 높은 것도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교양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암안심이 높으면 제가 나를 존중하네?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시받을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실력이. 무시받고 소외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힘이 강하다는 거고요.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시받으면 막 가만히 못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버텨 살아가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도 이제 이렇게 무시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돈이나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무시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역시 둘 다 좋지가 않죠.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자체는 별로 이렇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을 닦는 자들이니까요. 항상 노력을 해서 내가 무시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해야죠. 또 그렇게 그 상대를 가요하는 이런 마음도 늘 가져야 되는 거지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세요.